안녕하세요. 리플렉션 필름 정호창입니다. 오늘은 단편 영화 불공정거래 비하인드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본편을 먼저 감상해 주시고 오신다면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소니코리아의 FX30 시네크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단편 영화 제작이라는 미션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단편 영화를 제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시나리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촬영할 장소와 출연 배우, 그리고 함께할 스태프를 섭외하고 이 모든 진행이 가능하도록 비용적인 부분까지 충당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게 주어진 일정은 매우 빠듯했습니다. 우선 1월 22일까지 소니 측의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전달을 마쳐야 했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생각나지 않아서 미루다가 마지막 2-3일 정도 만에 후다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업로드는 딱 2주 뒤인 2월 5일까지 해야 했는데 설 연휴와 겹친 관계로 25일에서야 컨펌이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프리프로덕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에 촬영을 하고 이틀 정도는 비즈니스적인 다른 일을 하다가 2월 3일 금요일부터 편집을 시작해 3일 동안 후반 작업을 하고 다행히 제 시간에 업로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쓸 때 염두에 두었던 점이 여럿 있었는데요. 우선은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제작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진행이 됐어야 했기 때문에 장소도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에서 마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인물도 1명 혹은 2명 정도 안에서 진행을 해야겠다고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FX30이라는 카메라가 시네마 라인으로서 정말 영화라는 포맷에 적합하냐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이 카메라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 조건 사항 안에서 소재를 찾던 중에 최근에 여러 문제들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정산 문제가 눈에 들어왔고 중고거래라는 일상적 소재에 이 주제를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셋업을 어떻게 하였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FX30 시네크루로서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당연히 FX30을 선택하였습니다. 렌즈 선택이나 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크롭 센서의 이점을 살려 슈퍼 35mm용 전문 시네마 렌즈들을 사용할까 하다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의미가 있고 도움되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FX30의 자체적인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가끔가다 스마트폰으로도 시네마틱한 표현이 가능하다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광고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촬영의 메이킹을 살펴보면 금방 실망감이 찾아들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딱 바디만 휴대폰을 썼다 뿐이지 그것을 둘러싼 모든 장비가 프로페셔널 시네마 셋업이어서 정확한 기기의 퍼포먼스를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휴대폰을 사용함에도 해당 광고만큼의 퀄리티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후 이 장비로 작업하게 될 대상에 맞추어 최대한 장비를 컴팩트하게 준비하여 FX30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렌즈는 1020G, 1805G, 50mm GM까지 3개의 소니 렌즈를 사용하였고요. 찍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던 데다 지금 소스로 활용하고 있는 메이킹 촬영본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짐벌 셋업 1대, 트라이포드 셋업 1대에서 총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함께하는 스태프들의 모니터링을 위한 송수신기와 필드 모니터까지가 촬영 파트 장비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서 컴팩트하고 가볍기 때문에 촬영 진행 속도와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은 예산 관계상 개인 장비로 가지고 있는 LED 조명 스팟라이트 1대와 패널 라이트 2대, 총 3대만 사용하였고요.
음향은 레코더가 있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치는 것과 편집 때 싱크 맞추는 작업을 생략하고자 카메라에 직접 수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XLR 탑 핸들 덕분이었는데요. 팬텀 파워를 공급할 수 있게 하여 붐마이크를 카메라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매일같이 오가는 곳이지만 촬영 장소로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먼저는 넓었음에 했습니다. 계속 붙는 이유지만 예산상 미술이나 세트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다양하게 잡기 위해선 공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웬만하면 없길 바랬습니다. 물론 차량이 적절히 배치되면 현실성이 충족될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가 모든 차량의 위치를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없는 환경이길 원했습니다. 또한 조명 장비를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적당량의 실용 조명이 배치되어 광량이 부족한 상황을 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 리플렉션 필름 제작 PD님한테 전달드렸고 PD님은 아직 분양이 덜 된 신축 빌딩 주차장을 중심으로 헌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아예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빈 주차장을 발견하였고 해당 건물의 관계자분들께 장소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촬영이 당장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배우를 섭외하는 일 역시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먼저 20대 중반 여성 역할의 연희 역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역할이었기에 지인들 중에 섭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배우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최종적으로 저와 밴드 우물, 팔이라는 곡 뮤직비디오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가비 배우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비 배우님은 6년의 무용단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시나리오에서 주어진 막춤을 자신감 있게 소화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춤이랑은 거리가 멀고 안무를 짜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 디렉팅에 맞는 적절한 움직임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설정한 남자 영진 역은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필름메이커스를 통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이 조금 넘길 동안 총 200분 넘게 지원을 해주셨고 결국 유태권 배우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션 과정에서 태권 배우님은 제가 원하는 영화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재치로 극적 상황에 대한 완급 조절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을 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주차장이라는 장소 한 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같은 그림이 중복되는 걸 피하고 최대한 다양하게 그곳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선 넓은 장소의 이점을 활용해 카메라 포지션에 변화를 많이 주었는데요. 멀리서 찍더라도 각도를 달리 주거나 가까이 와서도 높낮이의 변동을 주는 등 여러 그림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초점거리 또한 초광각대인 10mm부터 망원대인 105mm까지 폭넓게 활용하면서 화각과 원근감의 변동에 따른 광학적 특징을 강조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트로 시퀀스에 대한 흥미를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빌딩 숲 사이에서 평범한 일상을 비집고 파렴치한 사건들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잡고 여러 소스를 블렌딩해 표현하였습니다. 두 인물이 각각 춤을 추는 장면도 보시는 재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캐릭터와 작품에 재치를 부여하고 촬영적으로도 여러가지 무빙을 통해 FX30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씬이었는데요. 트라이포드, 짐벌, 핸들드 등 세팅을 변경하면서 굉장히 여러 방향의 앵글이 사용되었습니다.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카메라 설정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영화이기 때문에 최대의 이미지 퀄리티를 확보하고자 S로그3의 시네 EI 모드로 촬영이 되었고요. 베이스 ISO는 저조도 환경인 걸 감안해 250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셔터 스피드의 경우에는 장소에 매달려 있는 등이 플리커를 유발했기 때문에 24프레임에서 개각도로 144도에 해당하는 60분의 1초로 고정하였고 조명과 조리개를 통해 세부적인 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소 어두울 수 있는 환경임에도 FX30은 완벽하게 노이즈 컨트롤을 해주었고요. 이미지 퀄리티도 FX3에 버금가는 훌륭한 화질을 자랑했습니다. 색 보정에 있어서는 주차장에 대한 통상적인 메모리 컬러에서 약간의 특징을 더하는 방향으로 작업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상상하면 초르스름하게 내려앉은 형광등과 어두컴컴한 느낌을 상상하실 텐데요. 저는 컨트라스트에 대한 밸런스 작업을 해준 후 색을 살짝 틀어서 하이라이트는 약간의 사이언이 감돌게, 미드톤은 레드를 올려서 스킨톤을 살려주고 섀도우 영역에서는 옐로우를 살짝 얹어 톤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의 인상이 들면서도 불공정거래 작품 특유의 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레인을 얹어 질감을 더함으로써 보다 영화적인 인상을 완성하였습니다. FX30이 422 10비트 소스로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창의성을 뒷받침하고 품질을 유지해준다는 사실을 후반 작업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편영화 불공정거래의 비하인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드디어 시네마라인 카메라로서 FX30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라고 답글이나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플렉션 필름의 정우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